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 채널 최초로 한국인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한번 나와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나와 계신 오늘의 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고, 그 전까지는 폴란드라는 곳에서 1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한국인 구독자가 처음 출연 요청을 하셨다고 들었을 때, 처음이었나 싶었어요. 몰랐거든요. 다른 한국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거의 다 아는 사람이고 뭐 네. 한두 번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구독자가 있는 것 같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인 것 같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드디어 진짜 맞나 보네요. 아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특히 외국 분들이랑 이야기하신 거는 그분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분들이 그런 영상들은 더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도 수준의 한국어를 알아서 이해를 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 정도 수준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냥 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한국어로 된 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들도 꽤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사실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네. 이렇게 또 첫 한국인 손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좀 출연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네.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13년 동안 한국 밖에 있다가 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아요. 한 가지만 네, 또그 말씀드리면 문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났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다음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네. 뭐 가장 최근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좀 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가장 최근에는 바르샤바에서 살면서 그 한국 회사에서 이제 공사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제 한국어, 폴란드어 통역 번역 일을 했습니다. 네. 통역, 번역.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깜빡했네요. 저녁에는 그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을 제가 생각해 하고. 보니까 통번역 일만 먼저 말했던 이유가, 한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볍게. 근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군요. 네. 근데, 왜냐면 일에 대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바르샤바에 살 때는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드렸는데, 먼저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이제 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일이었죠. 네네. 그래서 통역 일을 하신 분을 또 모셨는데 네. 언뜻 들어보니까 그때 폴란드에서 하셨던 통역이 네. 동시 통역이었던 거죠? 주로 동시 통역이었어요.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특히 최근 회사에서는 이제 통역을 봐야 하는 조건이 엄청 각박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네. 동시 통역의 수준이 진짜 옆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막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계속 빠르게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컴퓨터를 써요, 폴란드어로. 물론 보통은 반대지만,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은 듣지를 못하고
조금 더 이게 까다롭거든요. 특히 텀이 완전 없으면은. 그래서 네. 듣고 동시에 거의 노트북에다가 그 상대방이 하는 폴란드어를 한국어로 썼어요. 오, 그러면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듣기와 쓰기를 동시에 하는 거네요? 아, 보통은 쓰기 하는데 조금 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말로 또 설명을 드려요. 같이 일하시는 한국 분한테는. 와, 그렇구나. 그 얘기, 그 경험 좀 더 네.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어려운 동시 통역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조금 그냥 편하고 고객분들도 조금 충분히 순차 통역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말하고 제가 말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일했던 곳은 엄청 형식적이고 고객분들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폴란드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통역이라는 절차를 고려를 전혀 해주지 않고 막 두세 명, 네다섯 명이 막 그냥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역하는 건 불가능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쓰거나 말로 이제 통역을 했었어요. 진짜 단어 하나하나 똑같이 번역은 할 수 없고, 네. 통역은 그게 할 수 없고, 네. 항상 그렇진 않은데, 시간이 되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번역하고 통역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0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뭐, 꼽아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통역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네. 한국인과 폴란드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오늘의 게스트 손님은 인우님이십니다. 최인우님이시고. 네. 얘기했나요, 이름? 이름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런데 인우님께서 아까 말을 듣고 그리고 쓴다고 했잖아요. 컴퓨터에 네. 타이핑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대화를 하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네. 그러면 읽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는 거는 한국 분들만 읽으셨고, 폴란드 분들한테는 제가 다 말로 했어요. 한국어는 듣고 폴란드어로 말하고, 네네네. 그리고 폴란드어는 듣고 한국어로 쓰고. 네네. 보통은 그랬어요. 네. 이게 진짜 폴란드 사람들이 고객이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이게 폴란드 수도에 있는 공기업에서 발주를 준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가 엄청 까다로운데, 뭐 회의할 때는 폴란드어로 해야 된다. 그런 게 다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은 뭐 통역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폴란드 말로 한다. 너희들 폴란드 말로 해라.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제가 쓰는 거를 읽을 필요도 없다고 느낄 거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폴란드 말을 직접 못하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폴란드 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빨리빨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다 말하고 제가 한국어로 통역하면 폴란드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간 낭비라 생각 들고. 조금 일방적이긴 하지만 뭐 그랬어요. 오, 폴란드 좀 빡세네요.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네. 일했던 거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랬구나. 특정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닌데. 네. 뭐 어딜 가나 그렇죠. 맞아요. 어딜 가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나라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 뿐이지 다 조금씩 있어요. 네. 와, 그래서 그런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을 하는 거 안 힘드나요? 아, 제가 그런 통역 환경인 줄 전혀 모르고 입사를 했거든요. 2022년 6월에. 근데 저는 그 전까지도 통역을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어를 좀 빨리 배웠던 편이라서.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할 시간도 없고. 일단 못 네. 알아들었던 거는 어려운 용어가 많았어요. 어휘가 기술적인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용어가 많아서 뭐 한국어로도 몰랐고 폴란드어로도 몰랐는데 거기에 더해서 통역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입사하고 일주일 한 달 동안은 다른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 걸렸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마음 편하게 통역할 때까지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엄청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던 챌린지 그런 거였죠. 음, 음. 근데 저는 또 듣다 보니 궁금해진 것은, 어, 그 어려운 통역 업무를 처음 하게 됐을 때, 네, 그 엄청 어려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익숙해졌는데, 네, 근데 딱 어떻게 보면 실력이 계단식으로 확 점프를 한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누님이 느끼시기에 진짜로 그때 폴란드어 능력, 그러니까 그 언어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그 폴란드어는 옛날부터 똑같이 잘했는데 네. 그 언어를 전환하고 그 한국어 폴란드어를 바꾸고 그 막 빠른 환경에 적응하는 그 과정에 익숙해진 것 같나요? 일단 언어적인 부분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언어적인 거는 제가 이미 그때 10년 넘게 폴란드에 살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언어적인 건 아니었고, 일단 물론 언어적인 거는 있긴 있었지만 그건 기술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언어적인 능력이랑은 별 상관이 없었고, 다만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는 인내심? 조금 더 심리적인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 상황 자체는 힘들었는데, 그리고 고객 중에서도 뭐 까다로운 사람이 있긴 했어요, 실제로. 폴란드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도 이상한 폴란드 사람이 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 제외하고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았어요. 특히 제 한국인 팀장님이 조금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데 처음에 그냥 반응이 그냥 거의 부처님 반응이어가지고, 오. 제가 그러니까 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는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 자리 외에 그래서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나름대로도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회의 안 할 때는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용어집이나 뭐 계약서 같은 걸 보면서. 네. 역시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거는 맞아요. 네. 네, 맞아. 막 괜히 막 더 막 혼내고 무섭게 네네. 하면 네. 더 주눅들죠. 아, 그쵸,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엄청 진 빠지는 작업일 것 같은데. 어, 그, 이게 회의가 제가 퇴사하기 직전 퇴사한 건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는 조금 덜 했지만, 초기에는 회의가 최대 몇 시간 걸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쉬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쉬고요. 예.
글쎄요. 길면 2시간? 최대 4시간 걸렸어요. 최대 4시간. 4시간 넘었을 때도 있고. 물론 저는 그때 와. 화장실 가는 정도는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게 폴란드 사람들이 그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냥 딱 정해가지고 좀 쉬자 그런 게 조금 적어요. 그 직장 문화만 봐도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라는 거를 거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 잠깐 내가지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의할 때도 막 3, 4시간 하는데 그냥 중간에 우리 잠깐 쉬고 뭐 커피나 차나 한 잔 마시고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쭉 하다가 그냥 좀 힘든 사람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듣고는 있었죠. 와, 극한 직업이네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회의가 매일 있진 않았는데 그 회의가 있는 날이면 조금 엄청 피곤해가지고 두통도 자주 오고 그랬어요. 밥도 못 먹고 하는 아, 거라서. 아니, 그런 환경인데 통역하는 사람은 인우님 한 명이었던 거네요. 아, 원래 이제 그 정식적으로 하면은 그런 동시 통역은 30분에서 1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뇌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일단 뭐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뭐 어른의 사정이 뭐 어디에나 있으니까. 있으면 저야 편하겠지만 뭐. 그래서 와, 그 정도 수준은 단순히 어떤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외국어를 잘한다 너머의 영역인 것 같네요. 이거는 제 폴란드어를 말하는 거는 저 자신은 조금 아직 별 만족하진 못해요. 왜냐면 처음에 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조금 잘한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놨거든요.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통역하는 거는 그 단순히 언어 능력보다도 다른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음, 전문적인 통역 트레이닝을 받았던 건 아니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한국어 폴란드어를 전문적으로 통역을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어디에도. 영어, 뭐, 예를 들어서 통번역 대학원이 있는데, 그런데 대학원에 있는 언어가 다 한정적이거든요. 좀 많이 쓰는 언어, 뭐,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런 거라서, 폴란드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어학원 1년 정도 받은 게 다예요. 저는 교육 받은 게. 어,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 네, 13년 동안 살면서 폴란드에 처음 가기 전에 폴란드어를 배우고 간 건 아,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네. 가서 배웠죠. 네, 가서 배웠어요. 거의 제로 음, 상태에서. 네.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체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살아서 다른 이유 때문에 체코어를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체코어가 이제 폴란드어와 같이 슬라브어라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조금 익숙한 건 있었어요. 근데 폴란드 자체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죠. 네. 음, 그러면 체코어는 기본적인 수준인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까먹었죠. 그때는 뭐 기본 아, 조금 배웠던 그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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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때도 그때는 어학원을 기본적인. 한, 네, 맞아요. 어학원, 그때도 어학원을 좀 다녔거든요. 네, 체코 안에 있는 체코 네, 네, 어학원. 네, 네, 네. 네. 그런 어학원들이 좀 있나 보네요. 아, 우리나라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사설 어학원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음, 그런 데를 다녔던 거예요,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폴란드어와 비슷한 체코어를 기본 수준 정도 배우고 네. 가서 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만큼 아, 꽤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폴란드어요. 네. 아, 이거는 그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1년 정도 배웠을 때 조금 유창했어요, 이미. 근데 그게 좀 드라마도 많이 봤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주 친한 폴란드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용 씨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한국어 과외를 그때 경험 삼아 한번 해보면서 폴란드어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연습을 했었던 거죠. 이제 돈을 제가 받고 폴란드어를 연습을 했죠. 아, 그 한국어 과외 할 네. 때 폴란드어를 같이 썼나 봐요. 네, 네. 그래서 2년쯤 됐을 때 잘 한다고 생각하셔서 좀 공부를 안 했다고요? 그래도 2년,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통역 일을 시작했거든요. 정확히 2년 반 지나고. 되게 빠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빨랐어요. 제가 조금 절실함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좀 빨리 배웠어요. 그렇게 그 빨리 배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습니까? 그쵸. 이게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태용 씨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2012년에 폴란드에서 폴란드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13년 전에 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겠다. 그 중에서 한국어를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그래도 한국어를 좀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완전 초보는 아니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걸로 다시 넘어가면은, 일단 저는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호기심이 있었고, 그냥 뭐, 여기 외국인데, 이 외국이고 새롭고, 이걸 한번 배워보고, 한번 살아보고, 뭐, 기회가 되면 일도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년제 대학교긴 했는데, 졸업을 했고, 일반적이라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저한테 안 맞았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외국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체코에 갔다가 나중에 2012년에 폴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이제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일단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래요. 특히 문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수업을 매일 4시간씩 들었거든요. 오전에 풀로 해가지고. 네. 4시간씩. 네네네. 그런 거여가지고, 한 학기씩. 네. 쭉 들었는데, 진도도 좀 느리고, 이거는 뭔가 끝이 없는 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문법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끝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도 아니었고 사실상 취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배워보고 폴란드 대학교에 들어가 보던지, 아무튼 그래서 계획도 사실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일단 배워보자. 네. 아무튼 근데 배우기 시작하는데 폴란드어를 알았을 때 뭘 할지도 몰랐는데, 그것보다도 이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자체도 모르겠던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두려움이 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거를 잘 못 배우면 실패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금 걱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절실했거든요. 절실하다라는 표현을 외국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너무나 원했어요, 이게. 절실하다라는 게 이제 이거를 너무나 원했다라는 거죠. 네. 폴란드어를 너무나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라는 게, 근데 이게 좋아서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작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못하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아주 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에 가기 전에, 유럽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의 마음이랑 현지에 도착해서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파트 원룸을 잡고 뭐 방을 잡고 학교 수업을 다니고 이제 선생님을 보고 같이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현실을 접하게 되거든요. 현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랑 이제 이미 스타트를 끊고 그 길에 올랐을 때랑 마음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22살이었는데 어리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로 보면 그냥 완전 애였어요. 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러.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너무 어렵네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는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대부분 50% 이상 학생들은 수업을 잘 안 듣더라고요. 어떤 미국인 학생은 진짜 재밌는데 미국인이 있었어요. 미국인인데 또 부모님은 폴란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폴란드어를 몰랐어요. 근데 수업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수업은 와도 또 어떤 터키 학생은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안 하는지 아무튼 이해를 잘 못해요. 대부분은 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는 했어요. 그래도 가르쳐 준 거는. 그리고 막 뭔가를 이걸 해야 되니까 저는 공책에 계속 썼어요. 책에 있던 문장을 이렇게 쓰면서 말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걱정이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모터였어요. 모터 구동장치. 걱정을 해서 이걸 잘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진지하게 진짜 공부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네. 그러면 뭐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혹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쓰기를 좀 많이 하니까 이해는 많이 되더라고요. 쓰기를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규칙 이런 건 다 좀 빨리 습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말을 할 땐 그 문법을 일일이 적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공책에 쓰는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그 습득된 지식을 제 몸에 제 머리로 그러니까 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금 언어라는 게 사실 거의 애기들도 배우는 걸 보면은 그 지식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그런 어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도 선천적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문법은 지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또 쓰는 거는 말을 할 때 쓰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해야 늘더라고요. 그 기회가 이제 뭐 아는 폴란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저에게 돈을 주신 한국어 학생들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서 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어 수업 해주면서 그 나라 학생들 말을 연습한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한국어 배우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말 배우려는 한국인 찾아서 과외해주면 늘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네. 돈도 벌고. 네. 제가 그 당시에도
뭐 아직 그때는 폴란드 공부를 한 지 1년이 안 됐던 시기여서 유창하게는 못했지만 조금 필요할 때마다 폴란드어를 섞으면서 말을 했거든요. 물론 영어도 썼지만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는 알게 모르게 연습을 하고 있었죠. 네. 음, 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거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다 언어를 사용해 볼 기회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사용하는 기회. 네네. 그게 인우님 경우에는 과외 학생들한테 사용해 보는 맞아요. 네. 기회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한국에 살지 못하는 외국 분들은 네. 그 나라에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뭐 따로 튜터링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냥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강의 듣고 혼자 책 보고 막 노트에 막 써가면서 네. 그렇게 지식을 머리에 넣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의 도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걸 사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 기회를 갖기가 상황에 따라서.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에 조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한국어를 연습을 하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그냥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누군가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거든요. 가능은 했지만 그 당시에도. 네.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도 온라인 수업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한 적도 있었고 12년 전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왜 지속을 안 했나 좀 후회되기도 한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보면은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폴란드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폴란드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폴란드에 있지도 않고 한국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실제로는 엄청 많아요. 세상 전체를 다 보면은. 그리고 그 자원들도 제가 말한 자원은 실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폴란드어 같은 경우는 폴란드인들이 되겠죠. 네. 그런 폴란드인들이 많고 제가 말한 폴란드인 그냥 인구가 뭐 3,800명, 만 명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외국인들이 폴란드어를 배우는 거를 도와주고 싶은 폴란드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적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부분. 네, 네네.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그냥 길 가다가 폴란드에서 길 가다가 한국은 좀 모르겠는데 폴란드 특히 조금 작은 도시 가면은 그냥 특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한테 말을 걸면서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은 은퇴는 아직 안 했지만 그냥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에 폴란드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연결점이 없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 저희처럼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한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이랑 한번 소통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라서 갑자기 누군가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조금 황당하겠죠.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외국인들이랑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한국 사람들이랑 그냥 한국말을 좀 배워보고 싶은 외국 사람들이 연결만 잘 되면
정말 비용 없이 그냥 재미로 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런 말하기 연습, 듣기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 화상 통화도 되고, 근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화적인, 우리 의식적인 문제가 조금씩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언어도 조금씩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서로 여러 언어들이. 네. 아이토키 이런 데에서 막 아, 네네. 언어 교환 친구 찾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쵸, 이미- 그쵸. 이미 그렇게들 하고 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정말로 배우고 기회는- 싶은 사람은 기회는 찾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회는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학원도 다니고 네. 드라마도 많이 보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에서 살았었고 네네. 거기다가 폴란드인 친구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면서 겸사겸사 폴란드어 연습도 사용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좀 높은 레벨의 폴란드어를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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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어 학습 관점에서만 보면 최적의 환경을 누렸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제가 그 환경을 잘 받아들였던 것도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특히 폴란드 드라마에 좀 빠졌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계속 봤었어요. 흥미롭다. 영어 자막도 없이. 와, 근데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때 당시엔 이미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던 수준이었어요. 그때 아마 한 그쵸. 10개월, 8개월 정도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한 7, 80%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네, 그때부터는 아, 그쵸, 그런 네. 네이티브 컨텐츠가 네, 네. 레벨을 확 올려주죠. 네네. 그게 재미있으면은 계속 듣게 돼요. 근데 이게 다 들으면서 전부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이제 지식보다도 이제 그 듣기 능력 차원에서 조금, 제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인우님이 한국어 수업 준비하고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무슨 말하지? 네네. 언뜻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저랑 네.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네. 네,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걸 어떻게 콘텐츠와 수업에 적용하는가는 또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죄송한데, 그 네. 방법론, 컨텐츠 뭐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하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 때문에 폴란드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언어를 배우면 좋을까? 저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그런 바깥에 있는 것보다 그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뭐를 시작하든지 뭐 언어 공부든지 뭐든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저희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심리적인 문제, 뭐 마음, 뭐 그런 생각하는 문제 그런 거긴 한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뭐 처음엔 호기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더 공부를 했다. 왜냐하면 큰일이 나니까 그런 거였는데 뭐든지 조금씩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걱정도 뭐 무조건 걱정한다고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걱정은 해야 이게 해야겠구나 좀 의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이제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재미가 있어야 이게 힘이 나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재미로 하다가 조금 후반부에는 거의 좀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뭐 해소하라는 방법을 몰랐어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가 문제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를. 예를 들면 지금 태용 씨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자막을 통해서도 보거나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를 엄청 배우려는 의욕,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제 생각에는. 네. 물론 그렇다고 초급 학습자들이 그 마음이 작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조금 예를 들면은 한국어 하기를 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이거를 했는데 뭔가를 제가 못 알아들었다. 아니면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이만큼 잘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해가지고 조금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막 다루면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처럼.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랬고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영화를 통해서 뭐 한국어를 배운다. 책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방법이거든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한국어를 못 해요. 공부를 못 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면은 이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걱정을 하면은 걱정하구나, 힘들어, 술 마시거나 뭐 그냥 도망을 쳐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 힘들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일단 한국어를 잘 배우는 길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세한 거는 너무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뭐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문법을 배웠을 때 폴란드어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건 길이 안 보인다, 끝이 없어 보인다, 이걸 내가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생각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런 생각들은 그야말로 그냥 허구, 가짜, 상상이었어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폴란드어를 모르는 그 시점에는 그 걱정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서 제가 들었다면 조금 나아졌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좀 더 배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유익하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네. 진짜 그럴까요, 근데? 왜냐하면 그 걱정이 심해지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 자연스럽게 뭐든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네네. 진짜 걱정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네. 누군가 걱정하지 마,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면 네. 걱정을 안 했을까요? 근데 그거는 전혀 없는 거랑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이제 본인의 문제이긴 한데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인식하고 못 인식하고의 차이가 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이제 안전하게 자기 본인이 안전함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조금 무거운가 어려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그 방금 인우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드는데 네. 인우님은 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가르치는 입장. 네네네. 네, 선생님의 역할인 거죠. 네네.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걱정이 안 되게 네네.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게 맞아요. 선생님이 맞아요. 네. 선생님이 해주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배우는 당사자,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은 저는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이 있는 학생한테 걱정은 좋지 않아라는 걸 설명으로는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제 생각에. 그렇죠. 예. 네. 그걸 이해시키는 거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네. 그 안전한 게 좋은 것이다, 걱정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느끼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놈이.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 맞아요. 네. 그리고 직접 깨닫게 하는 것. 네네네.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비슷한 얘기를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저는 그 답지를 알려주고 답을 아는 거랑 네. 그 문제를 다 겪고 답을 아는 거에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답지를 경험으로써 알게 해주는 건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컨텐츠 만들고 또 교육 과정 설계하는 사람들, 교육 네. 문화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좀 책임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는 얘기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이제 준비만 되면은 그냥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엄마가 애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 어떤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이 아이한테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게 가르칠까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외국어를 배울 때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긴 한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학생이 배우고 싶으면은 그 마음이 이제 진실하고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면은 뭐든 해도 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밌게, 그리고 계속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주인공이 무슨 짓을 할까, 이걸 계속 예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런 이제 그거에 주의를 주다 보면 언어보다도 그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어는 그냥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가죠. 들어오겠지 말라 해도.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고, 또 저도 사실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팟캐스트에서. 네. 그러니까 또 외국인 게스트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지금까지 들어본 한국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어요? 라는 대답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답이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든 대답이었는데 네,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재밌게 하다 보니 잘하게 돼서 네, 네. 딱 하나 나는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면 뭐 방법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고,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듣고, 수업이 있으면 수업도 듣고, 책도 보고, 뭐 이야기로도 공부를 하고,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지. 엄마가 애한테 가르칠 때 내 생각에는 뭐 직접 번역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애 울면은 뭐 달래면서 말을 하고 배고프다 하면 밥 주면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좋은 건 방법들이 쓰면은 좋겠지만은 또 그 방법에 집착해가지고 이 방법 쓰면 되겠지 이러면 또 나중에 실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은 게 있으면 해보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 그냥 환상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채널 말고 제 다른 채널 때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네.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어떻게 영어 배웠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길래 외국인 네. 구독자님들께서 아.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실력이 엄청 늘지는 않았다. 네.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거를 배우고 즐기려면 꼭 영어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니까 영어를 어느새 잘하게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 물어보면 보통 한국어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좋은 말씀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리고 대신 취미를 찾던가 즐길 거리를 찾는데 거기에 한국어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걸 좀 찾으라고 하는 네, 편이에요.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그렇게 좀 배웠었거든요. 외국에 일단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 학생 때도. 그러니까요. 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근데 갑자기 한 가지 너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그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한국어를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동기가 있긴 한데, 그 동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오류가 있어서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요. 옛날에 저처럼. 뭐 어떤 거냐면, 그냥 예를 들면은 어떤 문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몇 번을 해봤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를 몇 번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고 계속 내가 실수를 한다 해가지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의 패턴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태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알면 가장 좋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게 완성이 돼요. 그게 괜찮다라는 게. 근데 시작은 이게 그러니까 생각의 오류가 바로 잡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서 이제 잘못 들은 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 아니면 어릴 때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이 한국어 학습도 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나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내년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준을 봐서는 도저히 그 대학교에서 공부 수업을 들을 정도로 내년까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몸으로 깨달으려면은 1년이 지나야 깨닫겠지만, 근데 시작을 하려면은 일단 그 생각 자체를 누군가 좀 바로잡아주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못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어를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이유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그거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외국어를 처음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서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몇 년 전만 해도 똑같이 그런 과거의 생각의 패턴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 한국어 학습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뭐 드라마나 노래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에 더 취약해요. 그런 걸 특히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학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할 거고, 나라마다 이건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기도 한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네,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알게 되겠죠? 그쵸.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이런 주제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제가 막 엄청 열을 내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게, 그때 제 과거의 저한테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될 거 다 되니까 힘을 쓰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을 쓰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힘을 쓰면 그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언어 공부를 더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거를 말을 안 해주면. 근데 문제는 이거를 들어야겠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이런 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희망적이에요. 뭐 네. 언젠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번에는 한국 굉장히 오랜만에 오셔서 느꼈던 문화 충격들, 좀 특이하잖아요. 한국인이 느낀 한국 문화 충격. 맞아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중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기 시점까지는 한국에 살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나가서 살다가 진짜 조금 더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온 경우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게 많고, 아니면 또 이런 차이점 때문에 내가 한국이 좀 싫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거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많이 발전했네, 성장했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또 지금의 외국인들이 좋게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과, 그리고 또 옛날의 한국이 어땠는지 얘기도 들어보면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작은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나와주신 외부 한국인 게스트 최인호 님이셨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